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1000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어제 오후 플로리다 추도식 참가자들은 맨하탄 도심으로 진출해 통금을 무시하고 경찰과 충돌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시는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퀸즈에서 한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화합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5월 고용 시장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연방정부의 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대출금 탕금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론 킴 뉴욕시 하원의원이 상대 의원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았습니다. 반인종 차별 시위에 K-POP 스타들의 팬들이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1000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6월 들어 하루 평균 700에서 800명선을 유지하던 사망자가 이같이 급증하자 지난 10여일 동안 미국 곳곳에서 열린 인종차별향의 시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인종차별항해 시위가 격화된 지난 일요일 이후 5일 동안 사망자는 4,43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036명은 목요일 하루 동안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10일간 계속되는 밀집 시위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밀집 행진을 하는 데다 일부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구호를 외치고 있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또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수천 명의 체포자들을 감금하는 감옥 환경도 바이러스 감염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뉴욕시에서 100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24시간 이상 비좁은 감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절도, 약탈, 경찰 폭행 혐의자들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판사를 만나기까지 최고 3일 동안 기다리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4일 맨하튼 교도소에는 380명이 구급돼 있으며 그곳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백인 경찰의 손에 억울하게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기리는 추도식이 열린 어제 오후, 추도식 참가자들은 맨하탄 도심으로 진출해 통금을 무시하고 경찰과 충돌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통금이 시작되는 오후 8시쯤 맨하탄 어퍼 이스트사이드 지역 그레이시 맨션 앞에는 약 1000명의 시위대가 몰려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대치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경찰 체포 과정에서 치고받는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해산 명령을 무시한 12명을 체포하는 등 뉴욕시 전역에서 2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위대의 진출을 막았으며 약탈, 방화, 투척 행위 등도 없었습니다. 사우스 브롱스 지역 시위대는 경찰 개혁과 이민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행진했으며 주민들은 시위대를 향해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뉴욕주 버팔로에서는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70대 노인을 바닥으로 밀쳐 뒤로 넘어진 노인이 머리를 다쳐 중태에 빠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찰은 노인이 접근하자 진압봉으로 밀었고 노인은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버팔로 경찰은 이 사건 관련 경찰 2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경제 재개를 앞두고 모든 뉴욕 시민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뉴욕시는 현재 하루에
3만 3천여 명의 뉴욕 시민들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검사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하며 뉴욕시의 경제 재개를 앞두고 모든 뉴욕 시민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트럭을 이용한 코로나 바이러스 모바일 테스트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테스트는 6월 9일과 10일 브롱스 사운드뷰, 6월 11일 퀸즈 큐가든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7월까지 트럭을 10대로 늘려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모바일 테스트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방문자에게 허용되며 한 대당 하루에 80명까지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퀸즈와 브롱스, 브루클린 세 곳에서 코로나19 관련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뉴욕시가 예정대로 6월 8일부터 경제 재개 1단계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면서 3만 2천 개 공사 현장에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사 현장은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처음 30일간은 교육 차원에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30일 이후에는 위반 시 $5,000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3시 기준 뉴욕시의 신규 입원 환자 수는 84명을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 퀸즈에서는 한인 단체와 종교 단체,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화합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플러싱 도서관 앞에서 민권센터를 주축으로 플러싱 상공회의소,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유니언 상가협회, 뉴욕 가정상담소,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 단체와 흑인, 히스패닉 커뮤니티 단체 등은 인권 수호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플러싱 커뮤니티의 화합을 다짐하고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과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인권과 정의 책임의 원칙을 모두 함께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전 아메리칸 흑인 민권 운동의 수혜자들이라며 우리가 함께 탄압에 맞서는 일은 우리 미래 커뮤니티에 직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우리 아시안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권센터와 한인단체들 그리고 플러싱 지역사회의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미국에서 어떠한 인종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표명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Black Lives Matter를 지지하며 뉴욕 시경 예산을 줄이고 10억 달러를 휴먼 서비스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경찰 비밀 중단, 50A 법 폐지, 경찰 통계 기록 투명화 법안, 행정명령 147을 강화하는 특별검사 법안, 경범에 대한 불필요한 체포 축소 법안을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법이 뭐냐? 뉴욕에서만, 미국에서 뉴욕처럼 경찰의 그 privacy rights, background를 프로텍트하는 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나쁜 일을 해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 백그라운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법을 만드는 이유는 너무 위험하고 경찰들이 이번 주 계속 텔레비에 본 것처럼 보통 사람들을 맨발에 때리고 폭행해도 그 경찰들을 우리가 레코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을 지금 없애려고 지금 다음 주에 얼버니 가가지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앞에서 조지 플로이드와 본 권력에 의해 사망한 모든 이들을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 단체들과 인권 단체, 그리고 각 기관들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변질된 시위가 평화 시위로 정착되고 인권이 존중받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800만) 개의 일자리 상실과 실업률 증가가 예상됐던 5월 고용 시장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노동부는 오늘 비농업 분야 고용주들이 5월 한 달 동안 전달에 비해 25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고 실직자들을 고용해 실업률이 14.7%에서 13.3%로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으로 시장은 5월에 최소한 8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률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4월 대공황 이후 가장 나빴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최악을 지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4월 비농업 일자리는 코로나19 충격에 2,050만 개가 줄었었습니다. CNBC 방송은 5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는 대공황 시기인 1939년 이후 한 달 기준으로 최대폭의 증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부는 미국의 각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 취했던 각종 제한 조치를 완화하며 부분적인 경제 재개에 나선 것이 일자리 증가와 실업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의 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의 개선이 꾸준히 요구되어 온 가운데 대출금 탕감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수정하는 급여 보호 유연성 법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될 법안은 대출금 사용 기간을 기존의 8주에서 24주로 연장하고 렌트와 기타 경비 등 비급여 지출을 현행 최대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핵심인 8주와 25% 규정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 PPP 대출 탕감 조건은 영업 재개에 착수하지 않은 비필수 업종이나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축소 영업이 불가피한 소규모 식당 등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이번에 통과한 PPP 전액 면제 그 완화 규정을 보면 첫 번째 8주 내에 PPP 자금 사용하는 요 기간이 24주로 지금 현재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PP를 받으신 분들은 8주나 24주 중에 선택적으로 원용할 수 있고요. 신규 PPP 신청자는 24주를 원용해야 되고 반드시 12월 31일까지 금액을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페이로를 75%까지 사용해야 되는 요 요건이 60%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60%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PPP 전액이 감면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6월 30일까지 봉급 수준하고 직원 재고용을 해야지만 이제 면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2월 15일자 수준으로 영업이 만회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직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존의 수준에 육박을 안 하더라도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곧 대통령이 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공화당 측이 기존 입장을 바꿔 특별 실업수당 연장 방안 또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연방정부의 월 $600 특별 실업수당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었지만 5월 실업률이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드러난 사회 불안에 직면해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공화당 상원의원 상당수가 현행 $600보다 적은 액수로라도 특별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데 찬성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한인 정치인인 론킴 하원 의원이 내년 선거에 나올 상대 의원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흑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본인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한 현역 경찰인 중국계 스티븐 리 후보에 대해 경찰서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신문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스티븐 리 예비 후보는 퀸즈 플러싱에 소재한 김 의원의 자택 앞에서 주민들에게 김 의원이 현재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현직 경찰인 점으로 총을 소지한 채 김 의원에게 폭력적인 발언으로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From what I heard, one of the persons that live here is Ron Kim, and he's the one that actually brought this protest here to fucking Flushing, from what I heard, which is pretty stupid. You know, like that's just dumb. I don't think that's a great idea. You know, on his behalf, like you can use this for your political agendas and put people harm in way. There's no way. This is just dumb. Over the last weekend, my opponent who's running against me, an active NYPD police officer, stood outside of my apartment with his other friends and tried to intimidate me on social media and Facebook, telling people around that I organized, that I support a riot in Skyview Mall, telling people to go loot in Skyview. And as an active police officer, for him to spread fake news and tell people to bring violence to me and take their violent anger on me is extremely dangerous. So I am calling upon the commissioner of the NYPD to do a thorough investigation of his misconduct,
police officers accountable, he is going around carrying a gun and acting not only unprofessionally but dangerously and recklessly against people like me and others in the community. And I intend to hold him and others like him accountable in the future. 뉴욕주 최초의 한국계 하원 의원인 론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한인들이 속한 직종인 네일숍, 세탁소 폐업 위기 때 미국 내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들을 돕는 보호 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뉴욕주 내 양로원의 체계적인 검사 진행을 촉구하는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론 김 의원 위협에 연루된 스티븐 리 의원은 공화당 의원을 지낸 바 있지만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겼으며 오는 23일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에 론 김 의원과 선거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전국에서 폭력 시위가 진행될 때 평화 시위가 있었고 이 시위에는 K-팝 스타들의 팬들이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BTS 아미들도 이번 평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CNN은 K-팝 팬덤의 역할을 조명하며 소셜미디어에서 모두가 동의할 만한 규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K-팝 광팬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 백인 데릭 쇼빈 전 경관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와 그를 애도하는 시위대를 조롱하는 움직임이 일자 K-팝 팬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K-팝 팬들은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최애 가수나 춤추거나 노래하는 영상을 짧게 편집해 특정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을 비꼰 백인의 생명도 중요하다와 같은 해시태그를 누르면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엑소 등이 등장합니다. 트위터에서 파란 생명도 중요하다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방탄소년단 리더 RM 사진과 함께 파란 것 중에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남준이의 머리 색깔이야라는 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K-팝 팬덤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미국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공식 트위터에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나, 당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한국어와 영어로 올렸습니다. 오늘 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At Floyd's service, a cry of pain. Get your knee off our necks. George Floyd's history has been the story of black folks. The Reverend Al Sharpton told mourners in Minneapolis on Thursday. 플로이드의 추모식에서 우리 목에서 무릎을 떼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이야기는 흑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알 샤프튼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추모객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Uneasy workers risk losing jobs by staying home. Those who refuse can lose unemployment benefits too. As people across the United States are told to return to work, employees who balk at the health risks say they are being confronted with painful reprisals. Some are losing their jobs if they try to stay home, and thousands more are being reported to the state to have their unemployment benefits cut off.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자 건강상의 위험을 우려하는 직원들은 복귀를 주저하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재택근무를 원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실업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De Blasio. Protesters turned backs on mayor at George Floyd Memorial. 드 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브루클린에서 열린 조지 플로이드의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시위대는 조지 플로이드의 기념관에서 시장에게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밑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Now he wants bail. Cuomo decries release of looters because of law he signed. Governor Cuomo said it would be nonsensical to let looters back on the street, even though he signed a bail law that makes it nearly impossible for DAs to hold on to arrested criminals. 쿠오모 주지사는 체포한 폭도들이 보석으로 풀려나가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보석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는 약탈자들이 다시 거리에 나오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Cuomo, lock him up. Ironic bail U-turn. Cuomo, a former state attorney general, said Thursday that DAs can still charge appropriately and lobby to keep the alleged looters locked up while working within the bounds of bail reform, which he signed into law last year and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1st. Cuomo 주지사가 법무장관 시 서명한 관련 법안은 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혐의에 대해 보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석 개혁 법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Burglary 2 can be burglary with a dangerous instrument like a pipe, like a crowbar, like a rock, like a brick, claimed Cuomo, calling for the burglars to be hit with that charge as opposed to the bail-ineligible third-degree burglary. Cuomo 주지사는 현재 보석으로 나오는 폭력 시위범들에게는 2급 강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급 강도죄는 파이프나 벽돌 등 위험한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적용되며 따라서 보석이 불가능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폭력 시위범들이 상급 범죄가 적용되어 보수로 풀려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A spokesman for the Manhattan DA, Cyrus Vance Jr. said, most cases brought to the office didn't pass muster for the stronger charge. 맨하탄의 검찰 Cyrus Vance Jr. 대변인은 사무실에 반입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더 강력한 기소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6월 들어 새로운 소아 괴질 발병 건이 6건 연속으로 보고되면서 환자 수는 총 32명으로 늘었다며 아직 사망 사례는 없지만 발열, 발진, 충혈, 복통 등 고통스런 급성 혈관염 증상을 보이는 데다 발병 사례가 늘고 있어 부모들의 주의가 요청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타운 정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리치필드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에서 버겐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이동식 드라이브-트루 방식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버겐 카운티 주민이면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버겐 카운티 거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금지됐던 여름 캠프 운영을 29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름 캠프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제품 구비 등 철저한 안전 조치를 한 후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혼다는 연료 펌프 불량으로 전 세계에서 약 140만 대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13만 6천 대 규모로 연료 펌프 업체인 덴소사의 부품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해당 모델은 2018-2019년형 어코드, 시빅 해치백, 시빅 타입 R과 HRV고 2019년형 피트와 2019-2020년형 인사이트도 포함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 시위로 미국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영광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명언을 되새겨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